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올해 딱 40살, 평범한 두 아이의 엄마이자 주부입니다. 결혼 생활은 벌써 16년째이고요. 남편과의 사이는 그럭저럭 좋은 편입니다. 서로 크게 힘든 일 없이 결혼 생활 유지하며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세월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40이라는 나이가 되었네요. 게다가 저는 6년 전부터 친정엄마가 하시던 가게를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출퇴근이 일정한 평범한 직장이 아니다 보니 더 바쁜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자상하고 살림이나 아이들 키우는 거 같이 해주는 사람이라 수월하게 버텼던 것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저지만 누구든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정없는 사람 없잖아요. 저는 가족 간의 불화를 제법 크게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은 시댁과 절연 중이고요. 저는 시어머니와 안 보고 산지 5년이 넘었어요. 어지간한 일 아니면 가족 간에 영 끊고 사는 거 힘든 일인 거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절연까지 하면서 어머니와 안 보고 사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저희 시어머니는 사람 자체가 욕심덩어리였어요. 장남인 우리 남편이 본인 인생의 저축이자 보험인 분이셨고 늘 바라는 것만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며느리인 저를 드릴 때도 예단이며 혼수며 이런저런 욕심 내셨던 거 말하자면 입 아프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본인 것이 될 수 없는 것까지 넘보시다가 결국 저와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기 돈은 자식에게 쓰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당신 돈은 당신 거, 자식 며느리 돈 역시 당신 거라는 이상한 계산법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친정에서 물려받을 예정이던 것들에도 관심을 많이 보이셨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이곳에서 나름 맛집으로 유명한 식당을 하시는데요. 결혼 전에는 제가 엄마 일을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특히 친정엄마 가게에 관심이 많은 건 저보다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도 그랬고 결혼 후에도 저에게 종종 친정엄마 재산이며 엄마 식매출에 대해 물어보시곤 했습니다. 너 친정엄마가 현금 부자라며? 하긴 장사하는 집 별거 없는 것 같아도 들여다보면 알부자인 경우가 많지. 너희 식당이 뭐 맛집인지 뭔지로 소개되는 바람에 일찍 안 가면 줄 서도 못 먹는다고 하던데 그럼 대체 하루 매출이 얼마인 거니? 제가 도와드릴 때는 하루에 200 정도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 장사가 많이 남는 것 같아도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엄마가 재료니 뭐니 정말 비싼 거 많이 쓰시거든요. 많이 버시긴 하는데 그래도 뭐 떼돈 번다고 말하긴 좀 그래요. 요즘은 몸이 안 좋으셔서 정해진 재료만 하시고 손님은 안 받으시니까요. 아마 한창 때 매출보다는 반도 안 될 거예요. 그게 다 돈에 아쉬운 거 없으니 여유 있게 장사하는 거 아니냐. 암튼 네 친정엄마는 걱정이 없겠구나. 평생 연금처럼 돈 나오는 장사에 빚도 없고 자식들한테 돈 들어갈 일도 없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래도 그 나이에 장사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언제까지 하실 수 있을지 장담도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나도 그런 가게 하나 있으면 무슨 일 있어도 80 넘어까지는 장사하고 살겠다 싶구나. 나는 그동안 뭐 했나 몰라. 그런 장사 한번 못 해보고 말이야. 나이 먹어서도 돈 버는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복이다, 복. 네 친정엄마는 복이 많은 거지 뭐겠어. 저희 친정엄마를 부러워하시는 것도 같고 시샘하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어머니의 욕심이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인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정말로 음흉한 마음을 그때부터 품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시댁이 가난한 집은 아니에요. 어머니 노후는 아버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살고 있는 집에 대출도 없으셨고요.
문제라면 현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매번 우리 남편에게 아쉬운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요구 대부분 다 들어주는 편이었는데 제가 버는 돈 아니고 남편 능력껏 드리는 돈이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싫은 소리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아들에게 돈 타 쓰는 게 며느리 보기 민망한 건 있었는지 자주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나 보태주는 거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어라. 내 재산 나중에 다 니네 거 된다는 거 알지? 이런 말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자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제법 장사가 잘 되어서 어머니 용돈이며 씀씀이를 감당할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 눈치를 보면서도 자기 어머니 말에 거역은 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제 속마음은 이랬습니다. 어머니가 당신 재산 다 줄 거라는 그 말 들으면 솔직히 코웃음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시댁 자식이 장남인 남편 포함 셋이에요. 시동생하고 시누이는 자식이 아니랍니까? 게다가 요즘 100세 시대에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자면 제가 칠순이 넘는데 큰돈이 아닌 이상 그리 욕심나지도 않습니다. 시댁은 어머니 혼자 계세요. 저 결혼하고 나서 5년쯤 되었을 때 시아버지는 암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한평생을 일 같은 거 해보지도 않았고 제 기준 곱게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나마 자식 농사 잘 해놔서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시어머니에게는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친정이나 시댁이 모두 이곳에 오래 거주한 토박이들이라 시댁과 친정들, 지인들이 한 다리 건너 겹치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 모두 1시간 이내 거리에 전부 가까이 모여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자주 얼굴 보고 살긴 했습니다. 다른 집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은 시어머니와 저희 친정엄마가 서로 자주 만나는 편이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와 남편 둘 다 장남 장녀이고 두 분 다 혼자 계신 데다가 나중에 안 거지만 고등학교 동창이셨습니다. 그거 알고 나서 서로 신기해하시며 아는 친구들이 겹치는 거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종종 모임 같이 가시기도 하셔서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사이좋은 사돈지간으로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혼자 되신 두 분끼리 자주 왕래하면서 지내시는 거 참 잘된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과정에서 저에게 나름 아들 부심도 부리시고 욕심 많으셨던 시어머니 때문에 상처받은 거 다 묻어두기로 한 건 그래도 동년배인 두 분이서 잘 지내시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사돈지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경우도 많으니 참 다행이다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건 저의 막연한 바람이었을 뿐 실제 두 분의 사이는 서로 정말 좋아서 보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관계는 갑과 을이 있는 법인데 굳이 말하자면 우리 엄마와 시모 중 갑은 시모, 을은 우리 엄마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언제 알았냐면요. 바보같이 한참 나중에 아이들 키우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시어머니에게 싫은 소리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엄마는 식당 하시면서 우리 식구 먹을거리도 종종 챙겨주시는 편이었습니다. 애들 키우면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가게에서 음식을 해 나르다시피 하셨는데 그런 엄마가 너무 힘드실까봐 제가 마다했었습니다. 엄마, 가게 일도 힘든데 뭐하러 나 반찬까지 자꾸 챙겨주고 그래. 그냥 필요하거나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말할게요. 엄마 장사도 바쁜데 매번 반찬을 이렇게 해다 나르면 힘들어서 안 돼. 하는 김에 하는 거야. 하나도 힘든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어. 지난번에 엄마가 가져다 준 거 나물 무침은 다 먹은 거지? 오늘은 열무김치랑 밑반찬 몇 개 해왔으니까 두고두고 먹어. 일부러 넉넉하게 했으니까 너희 시어머니도 좀 가져다 드리렴. 뭐 이렇게 많이 했어? 엄마, 그냥 엄마 가게에서 하는 반찬 조금씩 주던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
엄마 힘든 거 아는데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래.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나는 그냥 엄마가 해다 주는 거 잘 먹어주는 게 효도라고 생각해. 이서방도 엄마가 해다 주는 거 잘 먹잖아. 엄마 힘드실까 봐 너무 많이 해 나르지 말라고 해도 엄마는 몸이 허락할 때 해주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간혹 오래 먹을 수 있는 김치나 반찬류는 어머니께 나눠드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하는 말 아시죠? 딱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종종 시어머니에게 나눠드렸던 엄마의 음식과 반찬이 화근이었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반찬통을 여러 개 들고 오시더니만 이러시는 겁니다. 요즘은 왜 엄마가 반찬을 안 가져오시니? 집에 반찬이 똑 떨어져서 왔다. 지난번에 가져온 열무김치 참 맛있던데 여기다가 좀 채워다오. 그리고 나머지 통에는 알아서 네가 반찬 몇 가지 담아와. 기왕 하는 김에 둘째랑 막내네 먹을 것도 같이 해주면 좋고. 내일 엄마 가게 갈 거니? 그때가 아마 한여름이었을 겁니다. 장사도 힘들고 날이 너무 더워서 저도 당분간은 엄마에게 음식 같은 거 더 해오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놨을 때였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반찬통 여러 개를 가져와 당연하듯 채우라고 하는 거 보고 기분이 확 상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어머니 먹을 것만 소량 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시동생과 시누이 반찬까지 챙기라는 말에 기분이 나빴어요. 어머니, 날이 너무 더워서요. 엄마한테 당분간 반찬 해 나르지 말라고 했어요. 게다가 도련님이랑 아가씨네 먹을 건 각자 알아서 해야지. 저희 엄마가 어떻게 이 많은 걸 다 해요. 다음에 제가 알아서 가져다 드릴게요. 그러자 어머니는 갑작스레 역정을 내셨습니다. 어머 얘, 네 친정엄마는 어차피 하루 종일 음식하는 사람 아니냐. 이거 조금 더 한다고 해서 힘든 게 덜하겠니? 하는 김에 좀 챙겨달라고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쁜 태를 내는 거야? 너 설마 내가 너희 친정엄마를 부려먹는다고 생각하는 거냐?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요즘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장사도 진짜 힘드시거든요. 우리 식구 먹는 것도 엄마 힘들까 봐 챙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많은 걸 해달라고 제가 어떻게 말해요. 다음에 엄마가 해다 주시는 거 있으면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이건 도로 가져가세요. 어머니는 제가 계속 거절하니 기분이 상하셨는지 더는 조르지 않고 돌아가셨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아예 앞으로는 일절 먹을 거 해 나르지 말라고 말해버렸어요. 엄마, 오늘 우리 어머니가 글쎄 반찬통을 대여섯 개나 가져오셔서는 거기다가 엄마 반찬 해오라고 그러더라. 매번 갖다 드리니까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한 줄 아시잖아. 그래서 내가 싫다고 그랬어. 앞으로는 아예 우리 것도 해다 주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해먹을게. 제가 너무 속상한 마음에 씩씩거리며 말을 했는데요. 엄마가 저 타이르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럴 거 없어. 내가 네 시엄마한테 반찬 가끔 드리라는 것도 다 너 힘들게 하지 말라는 뜻도 있었던 거야. 나한테 조금 신세지는 게 있어야 네 시어머니도 너한테 조심할 거 아니니. 그러니까 개의치 마. 엄마, 우리 시어머니는 고마운 거 없고 얻어먹는 거 당연한 줄 알더라. 우리 시어머니 그런 거 전혀 신경 쓰는 분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 이제 앞으로는 음식이 뭐고 아예 하지 마. 예, 그랬다가 네 시어머니가 괜히 너 미워하면 어쩌니? 엄마는 괜찮아. 얼굴도 종종 보는 사이에 안 해주는 게 오히려 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 걱정하지 말고 엄마가 알아서 해다 줄게. 친정엄마는 제가 혹여 시어머니에게 밉보일까봐 힘든 티도 안 내시고 그 모든 걸 해다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제가 뜯어말려서 안 하시긴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친정엄마랑 따로 연락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부탁을 저 모르게 하신 적이 많더군요. 나중에 그거 알고 나서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 저희 엄마와 어머니가 만나서 하는 대화를 들어보면
어머니가 은근히 우리 친정엄마를 우습게 여기거나 함부로 하는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를 가끔은 챙기는 듯 살갑게 행동하시기도 했고, 가게가 바쁜 날 들르게 되면 가끔 일을 돕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가 그렇게 궁금하신 건지 엄마 가게 메뉴 레시피를 그렇게 알고 싶어 하셨는데요. 아예 대놓고 엄마에게 비법을 물어보시기도 했습니다. 사돈, 아니 대체 이거 양념은 어째 한 거예요? 맛이 매번 똑같은데 뭔가 희한하게 감칠맛이 있단 말이야. 사돈 가게 비법이 이거 아니에요?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나한테도 좀 알려줘 봐요. 집에서 나도 써먹어 보게. 아이고 사돈, 그건 안 돼요. 원래 이런 비법은 아무에게도 안 알려주는 법이잖아요. 나중에 내가 가게 그만하게 되면 그때 알려드리죠. 에? 내가 사돈 비법을 훔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빡빡하게 구세요? 그럼 딱 한 가지만 알려줘봐요. 여기 대체 뭐가 들어가는지. 글쎄 안 된다니까요. 제가 어디 돈 받고 파는 비법도 아니고 나는 내 가게 물려받겠다는 사람 아니면 자식한테도 안 알려준다니까요. 엄마는 웃으면서 친절하게 말씀하시면서도 가장 중요한 비법은 절대 얘기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매번 어머니는 저에게 은근히 엄마의 비법을 물어보곤 하셨습니다. 사진엄마, 너는 알지? 네 친정엄마 비법 말이다. 다 알려진 거 말고 왜 그 양념장 만들 때는 문까지 잠그고 만든다며? 너 알고 있으면 나도 알려줘. 내가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우리 식구 해먹을 때 참고 좀 하려고 그래. 아유, 어머니, 저도 잘 몰라요. 그런 거 원래 가족들한테도 안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제가 아는 건 딱 보이는 거 그것뿐이에요. 뭐? 너 진짜 몰라? 아니, 네가 엄마 일 도운 지가 몇 년인데 눈치껏 보고 배운 게 있을 거 아니냐? 나한테 말해주기 싫어서 그래? 정말 모른다니까요. 제가 엄마 식당을 물려받을 것도 아닌데 알아서 뭐 하겠어요. 사실 저는 엄마의 비법을 알고 있긴 합니다. 엄마가 금고에 보관하시는 레시피 북이 있거든요. 엄마는 꽤 오래전부터 엄마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금고 안에 등기 권리증이나 엄마 재산에 대해 저에게 교육을 하셨습니다. 아마 아빠의 부재에 대한 영향이 엄마에게 늘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엄마에서도 못 알아내는 정보를 꼭 저에게 캐내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엄마 식당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다는 말에는 눈까지 동그랗게 뜨시면서 이러더라고요. 엄마 식당을 안 물려받겠다니? 네 엄마가 물려줄 사람이 너나 네 동생밖에 더 있겠어? 동생은 직장 다니는데 당연히 네가 언젠가는 해야 하는 거지. 저는 엄마처럼 할 자신이 없어요. 엄마 애쓰신 거 알지만 저는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돼서요. 나중에 엄마가 가게 못하실 상황이 오면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상가는 월세나 주려고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묘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그때 가서 융통성 있게 결정하면 되는 거지. 먼 훗날 일을 벌써부터 단정을 짓고 그래? 그럴 거 없다. 게다가 네 엄마가 가게가 어떤 가게니? 몸은 좀 고돼도 열심히만 하면 알토란같이 수익을 주는 것 아니냐. 그런 가게를 남 줄 생각을 하다니 너도 참 철이 없구나. 그럴 거면 차라리 나한테 줘라. 내가 네 친정엄마보다 더 잘할 자신 있다 이거야. 어머니는 제가 가게를 물려받지 않겠다고 하자 성을 내시면서 농담인 듯 진담인 듯 저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 저는 어머니의 말을 크게 귀담아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 어머니는 저와 엄마에게 번갈아가며 가게 운영에 필요한 정보들을 묻곤 하셨는데요. 친정엄마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서는 거의 다 어머니에게 얘기해드린 걸로 압니다. 심지어 매출도 공개하셨는데 어머니가 생각한 금액보다 많았었나 봐요. 친정엄마 순이익을 듣고 나서는 툭 하면 가게에 공짜밥 먹으러 오시는 일도 잦아졌고
친구분들과 식사하고 나서도 계산을 안 하고 가시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도 몇 번 그러시길래 한 소리 하려고 했더니 엄마가 말리시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사돈끼리 밥값 몇 푼으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다며 기꺼이 베풀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얄미웠고 친정엄마 돈 잘 번다며 은근히 비꼬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도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그리 뻔질나게 엄마 가게는 드나드시는 건지 대체 속내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평화로운 생활은 결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조금 여유가 생길 무렵 그만 집안에 큰 우환이 닥쳤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당한다지만 가장 겪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가족의 갑작스런 죽음일 겁니다. 6년 전 겨울, 엄마가 식재료 때문에 늘 다니시던 시장에 가셨는데 하필 그날따라 차에 뭘 놔두고 온 게 생각이 나셨나 봐요.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가느라 대로를 건너려고 하셨는데 그만 엄마를 못 본 화물차가 우회전을 하면서 엄마를 그대로 치고 말았습니다. 119 구급대원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엄마가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저더러 빨리 오셔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놀란 마음에 신발까지 짝짝이로 신고 병원 응급실로 갔지만 이미 엄마의 의식은 없는 상태였고 의사도 하루를 못 넘길 것 같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예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날도 저에게는 여느 때와 다름없었던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런 사고가 저의 일이 되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저는 남편과 동생에게 연락해 바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응급수술을 하고서도 의식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저와 동생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엄마가 들을 수는 없어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드리고 손을 잡아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엄마 나이가 64세. 엄마는 지병도 없었고 건강한 분이셨어요. 이런 사고가 아니었다면 정말 오래도록 자식들 옆에서 사셨을 분입니다. 결국 이틀을 넘기지 못하고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거의 패닉 상태였습니다. 이성적으로 뒤처리를 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가게 문은 급하게 닫았고 모든 장례며 사고 처리 문제를 거의 남편이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남편이 아니었다면 아마 정신 차리는데 오래 걸렸을 겁니다. 저와 제 동생이 너무 힘들어하기도 했고 제정신이 아니었으니 큰 사위인 남편이 나서는 게 당연한 일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직도 저는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에 와서 손님들과 말씀을 나누실 때의 대화가 가슴에 맺혀 있을 정도로 상처입니다.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동창이다 보니 겹치는 친구분들이 많았는데요. 그 나이대 할머니들, 물론 안 그런 분도 많겠지만 어쩜 하나같이 탐욕스럽고 말을 함부로 하는 분들이 많은지 제가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대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영숙이네 딸만 둘인 거지? 영숙이가 갑자기 이렇게 돼서 자식들이 너무 놀랐겠구먼. 근데 너 혹시 영숙이 가게는 어떻게 되는 건지 며느리가 얘기 안 해? 워낙 잘 되는 식당이었잖아. 남의 손에 맡기는 거 너무 아까워 보인다. 둘째 딸은 직장 있으니 안 될 것이고 이제 큰딸이 이어받아 해야겠네. 그때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유, 우리 며느리 애들 키우면서 이런 식당 하는 게 어디 가당키나 해? 우리 며느리는 예전부터 엄마 식당 물려받을 생각은 없었어. 그 가게는 남중에는 아까운 곳이니 일단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 사실 나도 그런 가게 차리는 거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거든. 차라리 내가 하는 게 어떨까 싶어. 그래. 안 싸더니 하던 식당을 대신 맡아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뭘. 좋은 생각이네. 며느리한테 말이나 한번 해봐.
지금 당장은 그런 얘기할 정신이 있겠어? 나중에 마음 좀 추스르면 내가 넌지시 물어봐야지. 노인들의 속물 같은 대화를 듣고 나니까 원래 어머니가 음흉한 줄은 알았지만 내심 우리 엄마 가게를 저렇게 탐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저게 사동 장례식장에 와서 나눌 대화라고 보시나요? 아무리 서로 다들 잘 아는 사이라고 해도 그렇죠. 돌아가신 분 추모하러 오셔서 저런 대화라니요. 설마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 가게를 그동안 자꾸 언급했던 게 저러려고 그런 거였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장래 후에는 자식인 제가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문제들도 많았기 때문에 슬픔은 잠시 미루고 닥친 문제를 해결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엄마 가게는 급한 대로 일단 예전에 엄마와 같이 일했던 아주머니에게 냉장고 정리만 좀 부탁하고 한 달이 넘게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엄마 집 문제며 은행 그리고 대출 등등 정리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엄마 가게까지 챙기기에는 제가 도저히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2달 가까이 지나고 어느 정도 주변 정리가 끝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한참 문을 닫아놓은 엄마 가게가 걱정이었는데요. 남편이 안 그래도 엄마 가게를 어찌할 건지 물어보길래 고민 중이었습니다. 여보, 장모님 가게 저대로 문 닫는 건 너무 아깝지 않아? 장모님이 준비도 없이 사고로 가신 건데 이대로 가게를 접는다는 게 마음이 아파서 그래. 장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너무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 당신이 그래도 장모님이랑 같이 일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어서 하는 건 어때? 힘들까봐 그런 거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여보, 당신 엄마 장모님이 평생 하신 일이잖아. 이대로 접는 건 아닌 것 같아. 잘 생각해봐. 나도 고민이 많아. 아직 애들을 건사하는 것도 벅찬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생각도 들고. 엄마가 하는 만큼 잘할 자신도 없거든. 암튼 이번 달까지는 고민해보고 결정해볼게. 동생은 애초에 엄마 가게를 이어받는 건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으니 결정권은 제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대화를 나눈 지 며칠 안 된 어느 날, 저는 가게 정리를 위해 예전에 엄마 가게에서 일했던 젊은 여직원에게 일당을 따로 드리겠다고 하고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해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채 안 돼요. 저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건 사람은 제가 청소를 부탁한 가게 종업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업원이 저에게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놀란 목소리로 빨리 가게에 와달라기에 무슨 일이 난 줄 알았습니다. 작은 사장님, 여기 좀 빨리 와보셔야겠어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래. 얼른 가게로 좀 와보세요. 빨리요. 왜요? 혹시 가게에 도둑이라도 든 거예요? 저는 도둑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요. 종업원이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도둑보다 더 이상한 상황이라니까요. 청소하려고 가게에 왔는데 세상에 웬 아줌마가 가게에서 손님을 받고 있어서 그래요. 혹시 작은 사장님이 가게 다른 사람한테 넘겼나고 깜짝 놀랐잖아요. 이런 일을 사장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 이상해서 카운터에 있는 여자한테 누구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글쎄 이 식당이 자기가 인수받은 가게라고 어제부터 장사를 한다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래요? 네? 그게 무슨... 저 아무한테도 가게 넘긴 적 없어요. 정말 금시초문이에요. 그 가게 문을 대체 누가 열고 들어갔다는 거죠? 일단 거기 좀 계셔보세요. 일단 제가 빨리 갈게요. 저는 깜짝 놀라 가게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상속 절차 중인 엄마 가게를 대체 누가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가 장사를 한다는 건지 그 짧은 순간에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가게에 도착해서 펼쳐진 광경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거긴 모르는 여자가 아닌 제가 아는 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장에 들어가자마자 카운터에는 당혹스러운 표정의 종업원과 우리 시어머니가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충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되더라고요. 어머니는 주인 없는 식당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멋대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숨을 헐떡거리며 들어서는 거 보더니만 어머니는 뜨끔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런 상황을 예상이라도 했던 것처럼 뻔뻔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머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가게 문은 대체 어떻게 열고 들어오신 거죠? 저는 어머니를 본 순간 이성을 잃고 시어머니라는 것도 잊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어찌 들어오기는? 네 엄마 살아계실 때 내가 종종 문 열고 들어온 적도 있어서 알지. 얘 서진 엄마,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눈을 부릅뜨면서 뭐 하는 거니? 내가 어디 못 올 때 온 거야? 저한테 말씀도 없이 왜 오신 건데요? 근데 주방에 저건 다 뭐고요? 어머니 설마 여기서 엄마 대신 장사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는 전곡을 찔린 표정이었지만 전혀 잘못했다는 기색은 아니었습니다. 아, 네가 2달이 다 돼가도록 여긴 내팽개치고 있으니 내가 걱정돼서 이러는 거 아니니? 엄마 가게 하루 매출이 얼마인 줄 알아? 바쁜 날은 몇백이 나와. 네가 신경 안 쓰길래 내가 얼마가 나와서 연습 삼아 장사도 해보고 음식도 해보려고 한 거야. 너는 오히려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다. 알겠니? 어머니, 손님 상대하는 걸 무슨 연습 삼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정엄마가 이거 들으시면 기겁하시겠네요. 제가 가게를 2달을 닫던 3달을 닫던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죠. 왜 어머니가 마음대로 오셔서 이러시는 건데요? 저한테 말도 없이 장사하시려고 했다는 게 말이 돼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요. 긴 말할 거 없고 당장 나가주세요. 내가 어제부터 나와서 싹 다 청소해놓고 네 엄마가 하는 메뉴 재료까지 다 준비해놨는데 이건 어쩔 거니? 기왕 해놓은 거니 너 준비될 때까지는 내가 그냥 하게 놔둬. 어차피 네가 물려받을 생각도 없다며. 그럴 바엔 내가 네 엄마 가게 이어서 하마. 어머니를 쫓아내려고 하자 속내를 가감없이 저렇게 드러내시더라고요. 어머니, 설마 했는데 정말 저희 엄마 가게를 탐내셨던 거네요? 근데 어머니가 한다고 이 가게가 예전처럼 잘 될까요? 음식 맛 변하는 거 손님들은 귀신같이 알거든요. 게다가 어머니는 우리 엄마 레시피도 모르시잖아요. 안다고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경우고요. 그리고 엄마 가게 이제 제가 맡아서 할 거예요. 저 오늘 이후로 다시는 어머니 댁 발걸음 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동안 애들이랑 남편 봐서 참고 산 건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아시겠어요? 저는 안 나가려 하는 어머니를 옆에 있던 직원의 도움을 받아 우격다짐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다시는 어머니를 보지 않겠다고 절연 선언했고 앞으로는 시어머니를 비롯 시동생과 시노와도 왕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나 어머니 때문에 오늘 정말 식겁한 거 알아? 당신은 어머니니까 그동안 자식돌이 했겠지만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 엄마가 살아생전에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하셨는지 당신 알잖아. 근데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가게를 넘봐? 아니, 애초에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나는 당신 어머니 이제 안 볼 거야. 당신까지 보지 말라고는 안 할게. 하지만 나한테 강요하면 그냥 나랑 이혼할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남편은 시어머니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다는 거에 민망해했고 저에게 대신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대신 내가 사과할게, 여보. 우리 어머니는 아마 당신이 오케이 할 줄 아셨나 봐. 나도 이건 당신 생각이랑 같아. 어머니 행동은 말도 안 되는 거지. 내가 어머니께는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당분간 왕래 안 하고 싶다면 당신 마음대로 해. 당분간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안 본다는 거야.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굳이 보고 살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에게 화가 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감정이 격앙된 저는 남편에게 성질을 잔뜩 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엄마 가게 재오픈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제가 곁다리로 보고 배운 건 있어도 완벽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메뉴 연구 다시 하고 중간에 가오픈도 하면서 손님들 반응을 보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2달의 오픈 준비 기간을 거쳐 저는 엄마 가게를 예전과 거의 똑같은 맛으로 손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시어머니의 지랄을 몇 번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비법을 물어봤을 때 안 가르쳐 준 걸 들먹거리며 못된 년이라는 둥, 잘 되나 보자는 둥 아주 악담을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어머니 그러시는 거 보더니 저 대신 엄청 화를 내주었습니다. 아들이 엄마 편이 아니라면서 눈물까지 찍어가며 불쌍한 척 하시는 거 보고 나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다 떨어지더군요. 가게 운영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커서 손님들도 새로운 주인장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매출이었고 오래된 단골들이 사라지기도 했지만 저는 굳이 돈을 벌겠다는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엄마가 하셨던 일을 딸인 제가 이어서 하고 있다는 거에 의미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가게는 빨리 자리를 잡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아주 기가 막힌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가 우리 가게와 거의 비슷한 메뉴와 상호로 바로 옆 동네에 가게를 오픈했다는 겁니다. 어머, 사장님, 이거 보셨어요?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새로 고용한 젊은 아가씨가 SNS에서 무슨 사진을 보여주길래 봤더니 시어머니 가게더라고요. 넌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우리랑 상호도 비슷하고 메뉴는 뭐 정말 똑같은데? 우리 가게 이름으로 검색했더니만 글쎄 이 식당이 우리 가게 이름을 태그해 놨더라고요. 사장님 이거 두고 볼 거예요? 장사 못하게 해야죠. 뭐 이런 상도덕도 없는 사람이 있죠? 그냥 놔둬. 내가 잘하는 사람이 거기 사장이거든. 아마 오래 못 갈 거야. 장사는 뭐 아무나 하겠어? 하긴 사장님. 근데 이 가게 반응 보니까 다들 별로래요. 중요한 뭔가가 빠진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 있죠? 너무 웃기다. 저는 어머니가 자식들도 모르게 식당을 차린 걸 남편이 알고 있는지 물었는데요. 이건 남편도 몰랐는지 황당해 하더라고요. 어쩐지. 엄마가 몇 달 전부터 용돈을 더 달라는 말을 자꾸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는 본인 노후자금으로 아들이 들어놓은 예금을 깨고 가게 자리를 알아보셨더라고요. 그것도 목 좋은 곳에 잡아야 한다며 한 달 월세만 200만 원이 넘는 곳으로 말입니다. 기가 막혔지만 별 수 있나요? 어머니가 친정엄마 메뉴를 베낀 건 열받는 노릇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맛을 똑같이 따라할 수 없으니 저는 그 가게가 얼마 못 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어차피 손님들 입맛은 귀신 같아서 같은 맛이면 더 맛있는 곳을 찾아갈 테니까요. 저는 묵묵히 제 할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몇 달도 채 못 가 그 식당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싼 월세, 관리비에 재료비, 인건비 등등. 아마 장사가 안 되는 가게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모른 척 했는데 남편은 어머니에게 나름 괴롭힘을 당하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신경 쓸까봐 몰래 통화하는 거 들으니 대충 돈은 더 못 해준다는 둥 그동안 할 만큼 했다며 동생들 도움을 받으라는 대화가 오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남편도 잘하고 있구나 싶어 신경을 끄고 있었는데요. 어머니는 어지간히 마음이 급하셨는지 며칠도 안 돼서 우리 집에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하필 쉬는 날 찾아오셔서는 저도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에게 한껏 풀죽은 목소리로 이러시더라고요. 너는 이 시애미가 망하는 꼴 봐서 속이 시원하겠구나. 어머니도 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좋은 일은 아니라서 안타깝네요. 애들 아빠랑 얘기하러 오신 거죠? 지금 애들이랑 마트 갔는데 금방 올 거예요. 애비가 아니라 너한테 부탁 좀 하려고 온 거야.
너도 대충 들었지? 내가 겁없이 가게 냈다가 빚잔 차고 끝낸 거 말이다. 근데 아직 못 갚은 돈이 있어서 말이다. 큰 돈은 아니다만 당장에 돈이 없으니 어쩌겠니. 네가 나 좀 도와줘. 한 5천만 원 정도 도와줄 수 있니? 그게 대부업체에서 빌린 거라 독촉이 너무 심해서 그런다. 네? 5천만 원이요? 그런 큰 돈을 왜 겁도 없이 빚을 내셨어요? 그럼 이자랑 원금 매달 얼마씩 주실 건데요? 차용증 제대로 쓰고 공증도 받는다고 하시면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어머니는 얼마씩 갚을 거냐는 저의 말에 사색이 되셨습니다. 너는 가족 간에 돈 주고받을 때 차용증을 쓰니?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건데 뭐 그리 돌려받을 생각부터 하고 그래. 내가 뭐 네 돈 떼어 먹을까 봐 그러는 거냐? 여유 생기면 갚아 나갈 테니까 일단 도와줘. 어머니, 설마 그 돈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달라는 거였어요? 아휴, 어머니 정말 여전히 뻔뻔하시다. 제가 돈 쉽게 버는 줄 아시나 봐요? 저 돈 10,000원도 허튼 데 쓰는 거 아까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돌려받지도 못할 큰 돈을 어머니 뭘 믿고 빌려드려요. 죄송하지만 저한테 그런 여윳돈은 없네요. 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길바닥에 나 앉아도 이렇게 나올 거니? 저한테 공돈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머니 처분할 수 있는 거 다 정리해서 빚 정리하세요. 그러게 왜 감당도 못할 일을 벌이셨어요. 음식 장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쉽게 버는 돈 없다는 거 이제 아셨죠? 어머니는 사정하면서 빌려달라는 금액을 낮추기까지 하셨지만 저는 10만 원을 달라고 해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러긴 싫었습니다. 이미 저렴 마음 먹은 지 오래였으니 그럴 이유도 없었고요. 어머니는 울상을 하며 돌아가시면서도 저에게 죽일련 살릴련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한 게 시어머니와는 앞으로도 영영 상종하지 말자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가시고 나서 남편에게 자초지정을 말했는데요. 어머니가 그 가게 오픈하는데 쓴 비용이 2억이 넘더라고요. 결국은 자식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남편이 그러더군요. 어쨌든 그 일 이후 지금까지 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전 같았으면 아마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도와줘야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시모의 속내를 알고 나서 절연한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 살기 바빠서 시댁은 신경도 안 쓰고 속 편히 삽니다. 시댁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자기 자신이 최고입니다. 주변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 맘 편한 길이 최고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영 끊고 살아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내 속 편한 게 제일이니까 남편이고 누구고 깊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남편이 내 편이 아니라면 이혼하면 그만인 거죠. 누구한테든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거 늘 기억하시고 제 사연을 듣고 혹시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든 길이 있으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나중에 후일담이 있다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